그런데 뭐 조선일보는 청와대 네. 핵심 관계자 말을 빌어서 조금 전에 제목도 소개를 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내에는 어떤 노무현이라는 휴화산이 있다. 정말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명에서 나와 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돼서는 이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언급 안 하고 잘 있는데 어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해자인 당사자가 어떻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많은 신문들이 이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관계였는지서부터 짚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를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요, 어제 그 박수현 대변인이 대신해서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그 발언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나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라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나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사가 안 되는 거야. 자, 유희욱 센터장님, 네. 그분은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의 위상이 이제 전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정치적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계속 축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작은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어떤 이념의 한쪽 진영의 리더다. 또 어느 정당의 리더다. 또는 어느 계파의 리더다. 또 누구의 누구다. 어떤 개인의 관계된 사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계속 정치적 데미지를 주는 화법이거든요.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지금 노무현의 남자 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정치적 의도와 전략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면 이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얘기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야 간에 지금 또 진보와 보수 간에 정치적 전선을 그을 수 있는 매우 이제 유용한 소재라고 아마 인식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화를 하는 이제 그런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얘기를 한 것이 약간 정치적으로 보수 야당에게는 좋은 소재를 주었는데 본인 개인에게는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이전 대통령의 죽음을 얘기하고 이렇게 또 사법 절차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일정 부분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수 야당한테는 아마 좋은 어떤 정치적인 소재를 던져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신분들이 다 다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걸 떠나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각별하잖아요. 그래서 운명이란 책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네. 공부를 또 해오셨군요.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네. 이런 관계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공방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요. 일단은 함구령입니다. 김병희 박사, 보면은 더 이상은 이제 성명을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에는 일단은 대응하지 말라. 네, 왜냐하면은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은 대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일단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모들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라고 왜 가진 게 없겠냐라는 얘기를 어제부터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래 그 가진 게 뭐니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일부에서 얘기하고 언급되는 것들은 첫 번째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 화상회의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다 갖고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불거진 아랍에미리트 사건이 있는 건데 네. 이게 일단 한번 덮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근데 그게 애당초에 시작됐던 계기가 뭔지를 잘 살펴봐라. 이게 단순하게 군사협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언질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사가 일단은 멈춤이 됐는데 그 수사에 관련된 건들에 대한 폭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이게 이제 결국은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쟁점화가 돼 있는 터라 이 결론의 끝이 어떻게 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기 무슨 카드에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잡으면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파일들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노무현 정부 인사 관련 파일이라는 거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이 하는 게 공직자들을 발탁하고 기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판 조회나 기록이 쫙 있습니다. 그거를 청와대가 이제 갖고 있는 건데 노무현 정부가 이제 전 공직자들이나 인물들에 대한 평가들을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넘어왔으면 노무현 정부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료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영상회의록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청와대에서 각종 회의를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그 자료도 인수인계가 당시에는 안 됐는데 자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때 얼핏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남북 대화, 정상 대화록과 관련돼서도 영상회의록이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관련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취지가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에 하나가 더 어떤 거였는지 자, 뭐 특사 방문 의혹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수사 관련돼서는 네.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상 가능한 파일 목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상 MB 측이 가능하지만- 정말 굉장한 그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면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 본인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수사도 그럼 정치 보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은 애둘러서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또 굉장히 그때와는 지금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뭐냐면은 노 전 대통령은 어쨌든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경위로 이렇게 되었고, 나는 사실 그 사실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지만, MB 측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내용의 실체에 대한 것들은 싹 빼고 단순한 정치 보복을 언급한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한 실수였다. 근데 과거에 보면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전직 대통령이 뭔가를 터뜨리겠다. 한번 폭탄 발언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터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네. 그 김정일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녹취록, 비망록이 NLL 터질 거라고 터지지 않았고 과거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터뜨리기도 했지만은 또 터뜨리지 못하고 그래서 엄포에 끝난 경우가 이제 많았었죠. 이번엔 정말 이 카드가 뭔가 있는지도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가상화폐 집안 단속도 못한 정부 금감원 직원 한 명뿐일까? 금감원 내부에 있는 한 내부자 정말 정보를 미리 알고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미리 팔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어제 국회의 질의를 통해서였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어떤 질의를 했는지 어제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금감원장님, 금감원 직원이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는데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아니 그런 사실이 있긴 있습니까? 네네. 그렇게 발표할 정부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정말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개미에 등을 칠 수 있는 상황인데 개미는 정말 등골이 휘고 그 와중에 정부는 투자를 하고 정부의 공직자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안 것처럼 하고 매도를 하고
네, 김병민 박사 어제 이 지상욱 의원 질의가 이어진 후에 정말 발칵 뒤집혔어요. 네티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배우 심은하 씨 남편으로도 유명한데 어저께 실시간 검색에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지난 12월 13일에 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한번 시장이 좀 돌았던 적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감찰을 들어가다 보니까 국무총리실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미리 당연히 알고 있을 거잖아요. 사전에 매도해갖고선 손실을 줄이면서 그동안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이득을 번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좀 짚어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번 거는 5개월 동안 1,300만 원을 투자해서 7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니까 1,300만 원 투자해서 700만 원. 원의 수익이니까 사실은 수익률을 치면 5개월 동안에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거고요. 네. 수익률을 따지면 네. 금액으로 치면은 그렇게 대단한 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아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700만 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돈의 액수를 떠나고 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은 국민들이 이거 국민들이 하면 투기고 정부가 하면 투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벌써부터 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바다 이야기에 비유하면서 도박으로까지 표현했던 적이 있는 만큼 국민들 입장에서의 분노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이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거다. 전체에 대한 공무원 전수조사해라.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정도면 가상화폐 게이트니까 특검 실시하라는 반응까지 지금 이제 서울대 커뮤니티죠, 수술라이프 이런 글들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윤희용 센터장님은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여론 분석뿐만 아니라 SNS 통한 여론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에 사람들이 궁금하면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가대사 중에 지금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이 평창올림픽이잖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평창올림픽과 비트코인 사람들이 검색한 빈도를 이제 해봤어요. 찾아봤더니만 실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률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보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기에 대한 검색이 훨씬 그렇죠.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사실은 이것은 이제 20대 또는 30대 젊은 층들이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온라인 친화성이 떨어지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젊은 층들이 이것을 투자도 하게 되면서 일종의 또 복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인생을 좀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이것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뭐 정부에서 바라보는 투기적 시각 분명히 이제 있는 부분인데 20, 30대 젊은 층들은 이제 암울한 미래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이것에 관심을 매우 갖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들의 분노가 사실은 더 크게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최진 소장님 예. 봤을 때는 이 금감원 직원 지금 한 명이 밝혀진 거예요. 한 명뿐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과거에 이제 청와대도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많은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듣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글쎄요, 조금 전에 지상욱 의원이 뭐 개미 등골이 뭐 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개미 심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개미들 소액 투자자들이 과연 한 명뿐일까라는 거거든. 당시에 이제 작년 12월 말에 유출 의혹을 받았을 때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 했을 때 한 12개 부처에서 30여 명 공무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드러난 게 700만 원 시세 차익인데 더 많이 있을 것이라라는 그런 심리, 이런 의혹,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소액 투자자들을 좀 화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때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었지만은 옛날이죠. 네. 옛날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3, 4 모여서 얘기를 해요. 네. 어느 주식 종목이 될 것이다. 그때는 가상화폐는 없었겠지만요. 예, 없었지만 또 어느 지역 동네가 또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사실 딱 들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도 나도 저거 맞춰서 투자해볼까 사실 유혹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마음은 있지만은 못했죠. 그때는 이제 꿀떡같이 말이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죠. 하면은 큰일 나고 그 당시만 해도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죠.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야, 그때 했더라면 지금 좀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만 할 뿐이지 네. 행동이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결코 이제 그 공무원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 실제 정보를 다루는 그쪽 입장에서 보면 되게 바빠요. 그래서 아. 이거와 자기의 수익으로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글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뭔가 사전에 정보를 빼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업무와 사적인 이익은 좀 구분을 하는데 일부가 저렇게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오히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잘못된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그렇죠. 이렇게 욕먹을 수도 욕을 있죠. 먹을 수 있다, 네.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박민영 차장한테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네. 지금 청와대에 이제 우리가 늘 청원 게시판에 많은 분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가상화폐 때문에 많이 화난 분들 중에서는 정말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가상화폐 그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청원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이미 뭐 보도해 드렸고 많이 알려졌는데 이때 20만 명이 넘어서 청와대가 곧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런 거죠. 이 가상화폐냐 용어도 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쓰고 있죠? 지금 내용들이 다 다른데 이 부분은 가상화폐 네. 무슨 암호화폐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발언이 보면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보면은요 용어들이 다 지금 헷갈려요. 채널A에서는 가상화폐라고 쓰고 있지만 김재 변호사 이렇게 다들 말 다르게 부르는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일단은 뭐 가상화폐다라고 할 때 이제 그 가상은 이제 실체가 없고 우리가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상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그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왜냐면 이게 좀 데이터 형식의 어떤 그런 그 전송될 수 있는 성질의 그 데이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상이라고 하기엔 좀 부적절하고 이제 이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이제 암호학을 통해서 암호를 풀면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치 않겠냐라고 하고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용어가 암호화폐로 지금 통일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실제로 이제 청와대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아마 암호화폐라는 그래서 보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